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했던 전면 기계화 돌격을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다시 시도할 의지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전차 손실과 병사 사망이 늘자 우크라이나 영토에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 정면 공격 대신 더 은밀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시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가로지르는 광범위한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파이프라인 공격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도 러시아의 비밀 파이프라인 공격이 큰 역효과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발견하자 러시아 군인들은 도망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의 행동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이 수십 명의 병력을 하르키우를 통해 쿠피안스크로 몰래 침투시키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소유주 송유관을 은밀한 진입로로 선택했습니다. 이 송유관을 통해 병사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몇 달간 점령하려던 도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이 쿠피안스크를 원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2024년 2월 러시아가 하르키우 점령을 얼마나 오랫동안 압박해왔는지에 대한 일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쿠피안스크는 주요 철도 중심지로 푸틴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전체를 점령하려는 노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두 지역을 합쳐 도네츠크 분지, 즉 돈바스로 불리며 이 이름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러시아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피안스크를 점령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병력 보급품 철도 중심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 보급로를 반드시 끊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는 쿠피안스크 철도를 장악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철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신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로 투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 지역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쿠피안스크를 장악하면 러시아는 하르키우시 점령 시도를 계속하며 측면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시를 포위하지 못해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러시아가 쿠피안스크를 점령하면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방어군에 큰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피안스크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2025년 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도시 점령을 시도하며 러시아는 자국 군인들이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크게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곧 사라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쿠피안스크를 방문해 도시가 함락되지 않았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최근 방역에서 러시아 징역을 막은 우크라이나 군의 축하를 전하고 도시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영상에서 푸틴과 러시아의 영토 점령 거짓말을 믿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거짓말했고 저는 이를 알리기 위해 쿠피안스크에 직접 갔다고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보도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거짓을 계속 폭로해야 합니다. 진실이 정의를 회복합니다. 라고 젤렌스키는 말했습니다. 이 영상과 평화협상의 큰 틀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급은 쿠피안스크가 푸틴에게 얼마나 상징적인지 보여줍니다. 이 도시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지도자가 러시아의 전장 성과를 실제보다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부풀리는 이유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진전을 평화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쿠피안스크 함락 소식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하며 또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가 함락됐고 도네츠크 지역도 곧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철도 중심지를 장악해 우크라이나의 해당 지역 양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짓말들을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쿠피안스크는 전략적 이점뿐 아니라 평화협상에서 푸틴에게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쿠피안스크는 함락된 도시와 다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가스관 침투 시도가 재차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뒤 푸틴과 측근들은 가스관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한 도시에 병력을 이동시켜 공격 범위에 뒀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노력은 우크라이나 제7 신속대응군에 기록됐으며 1월 5일 7군단 이 러시아 계획을 완전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노보플라토니브카 정착지 북쪽 어딘가에 출구가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노보플라토니브카는 보로바라는 작은 마을에서 불과 5km 약 3.1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쿠피안스크와는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35km,
즉 21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파이프라인은 러시아군이 오스킬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즉 의도했던 은밀한 경로가 그들을 쿠피안스크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파이프라인 침투 시도에 대한 보도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보플라토니브카 북쪽, 러시아는 그 지역에 병력을 몰래 투입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 공격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쿠얀스크 방향에 위치한 노보크룰라키프카와 자라조바 정착지로 진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잡한 계획이었고 러시아는 소유주 송유관을 통해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약 50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그 송유관을 통해 진입하려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50명 병력 이 소유주 송유관의 쿠피안스크 경로를 확보했다면 추가 병력 투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 확보 시도가 러시아의 문제가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푸틴의 병사들은 몰랐지만 우크라이나는 침투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해 여러 부대가 방역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대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공수부대가 소속된 제77 공중기동여단이 있었으며 이 부대가 결국 침투 시도를 분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역은 참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저분한 가스관을 통과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공격 종료 시 최소 40명의 러시아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제7군단은 푸틴이 코피안스크 방향으로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려던 모든 희망이 좌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수십 명의 자신의 병사들의 피를 손에 묻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불운한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한 뒤 러시아의 인명 피해가 1억 2,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행동했다는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소유주 송유관에서 러시아 병사들을 경멸했다고 발표한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제7군단은 우크라이나군이 지상과 공중 공격을 결합해 러시아 침투자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제77 공수여단은 적의 의도를 시기적절하게 포착했고 인접 부대들과 협력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최소 40명의 적병력이 사살된 것이 확인됐다고 제7군단은 영상과 함께 게시물에서 발표했음을 알렸습니다. 작전 결과 적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책임 구역 내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군단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침투자들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시야도 없고 우크라이나가 위치를 아는 경고도 못 받은 채 파이프라인에 갇혀 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말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공포에 질려 탈출을 시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신을 기어넘으며 말이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파이프라인은 임무에 실패한 침입자들의 집단 무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쿠피안스크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침투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들이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도시를 향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7군단이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7군단은 적이 여전히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하며 진지 사이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령군의 행동은 방위군이 계속 감시하고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퍼뜨리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쿠피안스크 파이프라인 침투는 러시아가 지난 몇 달 동안 자신들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훨씬 더 큰 노력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12월 13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 예비군을 추가 투입해 포크로우스크와 미나라드의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물류 경로에 안정적 운영 보장 등 방어 강화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화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대 간의 협조를 개선하며 병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시르스키는 12월에 설명했습니다. 도네츠크 병력 증강이 중요한 이유는 쿠피안스크가 푸틴이 점령하려는 주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쿠얀스크 함락 허위 주장처럼 이는 러시아 승리 환상을 만들고 영토 점령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러시아는 2024년 1년 동안 가장 빠르게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가 1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에 우크라이나의 공파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약 132제곱킬로미터, 즉 약 51제곱마일의 진격 속도로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24년 기록보다 증가한 수치로
ISW에 따르면 당시 하루 987제곱킬로미터, 38제곱마일이었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러시아가 병력이 많아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2025년에 증가한 징역 은 41만 6,570명의 병사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1년간 1제곱킬로미터마다 약 78명씩 병력을 잃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쿠얀스크, 포크로브스크, 미르나라드 쪽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움직임을 미리 알면 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병사 40명, 이 파이프라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병사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리자 그 40명의 병사들도 푸틴의 잔혹한 침공이 만들어낸 시신더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은 왜 러시아가 자기 병사들에게 수마일에 이르는 비좁은 가스 파이프라인을 기어가도록 강요했느냐는 것입니다. 네, 이 파이프라인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향하는 잠재적으로 은밀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갇힌 병사들에게는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지상에서 진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방역을 가할 경우 병사들이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이라도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침투가 예전에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때때로 이 방법을 채택해 퇴역한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과 현대전이 제기하는 위협을 우회하곤 했습니다. 목표는 드론, 포병 등 타격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 쿠얀스크 파이프라인 실패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을 좁은 환경에 몰아넣는 전략이 러시아에 효과적이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역침공으로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탈환하려 싸울 때 파이프라인은 매우 유용한 자산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워존 TW9Z 지뢰은 러시아가 약 100명의 병사들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드자 마을 방향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작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 병사들은 파이프를 통해 무사히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마을 공격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새로운 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투가 일어난 위치가 중요합니다. 쿠르스크가 러시아 영토라 푸틴 군대는 파이프 경로와 출구 위치를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두운 파이프를 통과할 때 두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러시아는 이 전략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푸틴 군대가 통제하는 파이프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아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발견된 파이프라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대략적인 방향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자국의 파이프라인 위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를 침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특히 그 파이프들이 러시아가 지상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영토 근처에 위치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영토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파이프라인을 적절히 감시할 것입니다. 쿠르스크에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카피안스크 근처 파이프에서 러시아 병사 40명 전멸은 한 예일 뿐이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파이프라인 공격 성공 여부는 보고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TWZ는 러시아가 2025년 3월 침투 작전에서 일정 성공을 거뒀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더 뉴보이스는 같은 달 전혀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침투자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진입하게 둔 뒤에 격파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러시아 특수부대는 식별, 차단 후 경멸되고 있습니다. 수드제서 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초기엔 파이프라인 작전이 성공처럼 보였지만 혼란에 가려졌습니다. 3월 작전 성과와 무관하게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잃은 영토를 결국 되찾았습니다. 그게 말 러시아군은 쿠피안스크 방향에서 비슷한 시도를 다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이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9월 17일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력과 장비를 옮기던 파이프라인을 발견해 강력히 응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비대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파이프의 밸브를 봉인하고 일부 구간을 파괴해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파이프 안에 갇혀있던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전략은 최선의 경우에도 엇갈린 결과를 낳지만 침투는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파이프에 투입되는 병사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1월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러시아가 사용하기 전 목표로 할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다가 결국 발견되어 파괴되며 내부 인원이 모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폭탄이나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없어도 이 파이프라인 전략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2025년 7월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은 파이프 작전에 참여한 러시아 군인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파이프라인 침투를 얼마나 엉망으로 조직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점점 미쳐갔습니다. 한 명은 자신에게 총을 쏘고 또 다른 이는 머리를 내리쳤으며 누군가는 벽에 부딪히였습니다. 군인은 공황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극도로 비좁은 환경, 산소 부족, 그리고 물과 음식 공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개입 없이도 수십 명 병사들이 질식, 자살, 혼란 속 탈출 시도 등으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병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고 동료 병사들은 그가 기어가던 중간 지점에서 그를 버리고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아스트라는 자신이 공유한 영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의 공포를 군대에만 겪게 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 듯합니다. 불운한 몇몇은 지하로 임무를 떠나는데 그곳에서 동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장과는 다른 죽음과 공포를 겪습니다. 푸틴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12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에서 파이프라인 사용 시도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푸틴이 병사들이 도시를 점령했다는 허위 보고를 받는 동안 실제로 그들은 파이프라인에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쿠피안스크 함락에 대한 러시아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푸틴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피안스크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러시아군은 지하에서 계속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송유관 침투 작전 실패로 약 40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쿠피안스크는 여전히 버티며 푸틴은 송유관에서 흘린 피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군대가 결국 도시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해도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푸틴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파트너들로부터 오는 무기들과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생산된 새로운 무기들이 올해 전장에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기들이 무엇이며 푸틴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코피안스크 소식 더 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